오늘은 뇌피셜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가상일 뿐이니 현실성을 따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 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호하! 4월 13일 월요일 정오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속보가 방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며 금액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지원 일자는 4월 15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투표소이며 투표를 하고 나가실 때 현금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이, 고령으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투표장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매번 60% 이상을 넘기지 못하던 투표율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90%를 넘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인기에 힘을 받은 집권 여당이 지역구에서 150석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범여권 정당들의 의석과 비례대표의 의석을 합쳐 200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6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지켜왔던 현직 검사들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를 당합니다. 오랜 세월 일본 편에 빌붙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토착 왜구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일본과 미국으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10월 판문점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리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합니다. 뒤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멈춰 있었던 것을 2020년 10월 10일 그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났다고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이례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이 네 사람이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21년 봄, 임진각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그동안 끊어져 있던 철도를 이어주는 행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각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출발역인 부산, 그리고 종착역인 런던에서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기차가 출발합니다. 기차 안에는 전 세계의 뉴스 기자들, 그리고 유명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각 나라에서 특별히 선정된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5G 무료 와이파이 덕분에 딜레이 없이 그들의 방송 화면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해 유럽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2022년 우리는 북한으로,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적응하기 힘들어 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경직된 표정을 남한 사람들의 활기찬 오지랖으로 금방 허물어 버립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서로를 공격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든 기업들이 싸움을 멈추고 북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손을 잡고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북한도 이젠 남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 더 끈끈하게 뭉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엔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행착오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 잡음들도 일어나지만 원래 한민족이었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2030년 이미 경제 공동체가 된 남북이 함께할 때의 위력을 공감했고 정치적으로도 전격적으로 통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수년간 열띤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해진 새로운 국호와 국기, 그리고 국가가 발표됩니다. 그 통일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거로 직접 뽑게 됩니다. 그동안 주구장창 빨갱이를 외쳐오던 남쪽의 극우 세력들이
집권 여당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던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국민들과 동맹이 되어 공산당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 대다수의 국민들과 일부 북쪽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합쳐져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파란색 민주당과 빨간색 공산당이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합니다. 결국 인구수가 더 많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장기 집권으로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가 정착되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에 의해 곧바로 소환을 당해 의원직을 반납하고 다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내보내지 않고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를 방송하게 되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 가짜뉴스 하나의 회사 자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검찰을 조사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을 조사할 수 있어 서로의 부패를 견제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각 시도의 수장들과 경제재벌의 부정한 거래를 항상 감시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업들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재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내부적으로 똘똘 뭉친 통일한국은 북쪽 땅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거기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선행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노하우를 전 세계 후진국들에게 전파합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설립하고 우물을 파고 벼농사를 가르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대가를 바라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자비를 베푸는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최소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선행이 계속됩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선행을 주도적으로 베푸는 기업들은 더 많은 사업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줍니다. 그 후 우리 통일한국은 전략적인 동반자 혹은 이익관계가 따르는 존중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전 세계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가용 드론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정신없는 하늘의 질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솔직하고 선하고 스마트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5G 기술력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 통일한국이 그 세상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위협으로 사용되던 핵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혐오와 증오로는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축복하며 선한 마음을 베푼다면 이 모든 상상들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불다!